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 궁금증 있으셨다면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활짝 열어놨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 정부 들어서 주택 가격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일수록 여러분들이 빠른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행복한 재테크가 여러분들의 빠른 판단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요, 여러분, 저희 행복한 재테크와 함께 하실 타이밍입니다. 시장의 흐름 저희가 일러드릴 거니까 분위기를 한번 감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할게요. 서울의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 쪽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지금 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이죠. 불과 며칠 전에 국토연구원에서 발표를 하나 했어요. 그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그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의 내용을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보합인데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률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런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어요. 당장 그 다음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피해가려는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무주택자들이 적극적인 내 집 마련, 여기에 플러스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방의 자산가들이 지금 서울 상경 투자까지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표를 한번 보시겠지만은 여기 지금 주요 그 지역은 안 나왔어요. 이미 주요 지역은 왜 안 나왔냐면 주요 지역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전고점을 돌파했고 네. 나머지 지역들도 지금 전고점을 거의 지금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일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주택 가격이 비록 늦게 쫓아온다. 이러한 지역들조차도 지금 전고점 대비 90%가 넘게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면은 서울 전 지역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이걸 지금 과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패턴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조금 과열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득 드는 궁금증이 왜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얼른 집을 사야겠다라는 이런 심리가 왜 작용하는 걸까요? 네, 요런 거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뭐 유행에 뒤처지는 것이 공포를 알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시장을 한번 겪었어요. 네. 어떤 시장을 겪었냐면 집값 안정화시킬 거니까 내 집 마련 서두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했죠. 근데 결국 남는 건 뭐였죠? 후회였거든요. 이게 지금 소비자한테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최근에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면 지방 소멸도시라는 이야기가 막 계속해서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서울은 안전자산이야. 이런 심리적 요인도 지금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비자의 심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안 하면 나는 이제 뒤처지는 거야. 이런 공포 심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현상은 꾸준하게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뚜렷한 대안이 지금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를 지금 누를 수 있는 심리를 가장 확실하게 눌러줄 수 있는 부동산의 첫 번째 정책, 즉 새 정부니까 새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어떠한 정책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소비자 심리가 조금 좌우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현실을 조금 반영한 적절한 빠른 타이밍에 빠른 대책이 지금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빠르게 부지런히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을 하겠습니다. 준공업적 재개발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혜를 입었던 지역이 영등포구 구로구 일대인데 이 지역의 아파트 정비 사업이 또 속도가 붙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공업 지역을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지역인지는. 네. 근데 이런 중공업 지역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아파트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은 저 아파트들 저렇게 높게 지었는데 어떻게 재건축하지?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 23년도부터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23년도에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에서도 재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게 바뀌었어요. 400%를 적용할 수 있게 바뀌었고, 이에 맞춰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바꿉니다. 24년도에요. 그 다음에 이제 25년도에 조례까지 바꿔요. 조례까지 바꾸면서 사실은 어느 한 지역이 개발을 정비 사업을 정확하게 하려면 이러한 용적률 완화 혜택 같은 걸 정확하게 받으려면 해당 시 조례까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올해 마무리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서남권의 중공업 지역들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사례도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나오는 게 보면 영등포하고 구로구예요. 하면 왜 영등포하고 구로구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중공업 지역이요 한 600만 평 정도 됩니다. 600만 평 정도면은요 여의도의 거의 한 8배 면적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넓은 부지의 대부분이 지금 영등포과 구로구에 몰려 있어요. 몰려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지역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 사업성 문제로 계속해서 지연됐던 곳들이죠. 요 지연됐던 곳들이 이제는 탄력을 받아서 사업을 조금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또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중공업 지역에 그러면 아파트 무조건 용적률 400% 적용받아서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400%의 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별도로 수립을 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수립 계획에 따라서 적용이 몇 프로가 될 것인지는 확정이 되는 거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급격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해당 지역을 꼼꼼하게 분석하시면서 접근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중공업 지역에는 분명한 이슈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은 그야말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노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11시 21분 19초 됐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 답답해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노크해 주십시오. 1544-8520 활짝 열어놨으니까 많은 분들 전화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교수님한테 아들이 지금 29세인데 네. 사당동에서 월세로 지금 거주하고 있어서 네. 자금력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안심주택이나 그러면 그 주변에 재개발 이런 게 좀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연립주택 이런 걸 좀 대출 받아서 구매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한번 어느 지역이 좋을지 궁금해서 한번 전화 올렸습니다. 네, 이제 30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아드님 월세 거주를 하니까 내 집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아버지의 바람으로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당동 얘기도 하셨고 지금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일대가 더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드님 내 집 마련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제 장가 갈 나이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버님이 이렇게 아들의 내 집 마련을 고민해 주셔서 아드님이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네. 그죠? 애들이 셋이어가지고 막내여가지고. 막내예요? 예. 아이고, 그럼 더 애틋하겠네. 했고, 예. 자, 여유 자금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이제 거주 지역 내에서 한번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거주 지역 내에 다행히도 또 여기 지금 재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주변에 그쪽에 많더라고 보니까. 네, 많아요. 벌써 신속 통합. 예. 신속 통합. 여기도 재개발. 그 아마 주민센터 옆에 지금 요즘 추진하고 있을 거고, 그죠? 예. 요 지역도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또 위쪽도 재개발. 되게 많네요. 예. 근데 아마 이미 지금 신속 통합이나 이런 걸로 확정진 곳들은 조금 들어가기가 버거울 거고, 보유자금 대비. 그죠? 예. 그래서 아마 눈여겨보신 곳이 제 생각에는 요 지역을 지금 염두에 두고,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내 집 마련은 일찍 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신 거잖아요. 29세니까. 예. 제가 청년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서 서대문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그래서 청년들은 어떻게 내 집 마련을 접근해야 되는 거냐, 과연 임대주택을 가는 게 맞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냐. 예, 저는 그리고 임대주택도 적당하게 활용을 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한 사례를 들었는데 24년도 말쯤에 굉장히 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재미난 게 한 언론사에서 그거를 에세이처럼 만든 기사가 있어요. 네. 거기서 보면 뭐냐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입사 동기라는 얘기를 했어요. 입사 동기인데 입사 동기예요. 입사 동기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딱 10년이에요. 딱 10년 뒤에 자산 격차가 이만큼 났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10년 뒤에 본인은 임대를 들어갔더니 본인은 계속해서 전세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내 친구는 10년 뒤에 봤더니 집이 두 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했냐 했더니 나는 전세로 입주를 했을 때 은행 대출 얻어서 전세 보증금 대출 받아서 대출로 입주를 했을 때 본인 친구는 월세로 갔다는 거예요. 월세로 가서 어떻게 했냐면 남는 자금으로 조그만 주택을 구입한 거예요. 어떠한 주택을 구입하냐면 이렇게 개발을 앞두고 있는 주택이겠죠. 이런 걸 주택을 구입을 해서 자산을 계속 불렸다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합니다. 어떤 걸 시사하는 거냐면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거나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 어떻게 첫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뒤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그런 기자 자료였거든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했던 거예요. 우리 아드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만약에 내가 요즘 그리고 정책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대주택 거주해도 좋다. 거주해도 좋다. 거주해도 좋지만 거주하되 임대주택에 거주하되 주거비용은 최소화시켜라. 주거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잉여자금, 남는 자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그만 개라도 내 집 마련을 해놔라. 그러면 청년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1억 5천이라는 자금이라고 했지만 생애 첫 내 집 마련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아마 청년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조금 활용하시면 대출 조건이 훨씬 좋아요. 일반 대출 조건보다. 그리고 일단 그 정책에 의해서 자그만 주택은 갖고 있어도 청약 통장을 계속해서 불입을 하면은 나중에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또 인정이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같이 전략을 구사하시면서 이왕이면 그래도 내가 1억 5천 자금에서 대출을 조금 활용해서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하되 결국 아파트는 구입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렇게 개발 이슈가 있는 곳에 가서 구입을 하시면 미래의 아파트를 내가 미리 마련해 놓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실 것 같고 이 사당이 아마 제가 말한 데가 여기가 아마 가칭 15구역일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하다가 일부 구역 조정을 재조정했어요. 예. 작년에 탈락했거든요. 사실은 선정이 안 됐어요. 네. 선정이 안 됐는데 다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시 구역을 살짝 조정을 해서 지금 다시 연번 부여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의서. 예. 구청에서 그 연번 동의서를 부여해 줬다라는 건 뭐냐면 지정받을 다음에 다시 도전할 때는 지정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속통합기획을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을 활성화시켜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는 거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네네.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네.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대출을 한 1억 5천 받아도 될까요? 아, 그럼요. 지금 이제 취직했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또 결혼 앞두고 있으면 또 맞벌이도 할 거잖아요. 예, 네. 예, 예. 네, 그렇게 지금 당장 조금 내가 자금이 조금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은 돈이 조금 부족할 정도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저축을 한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한 10년 정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 샀는데 이게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죠? 예. 구역이 지정되고 만약에 조합인가가 나고 해요. 예. 그럼 어떻게 했어요? 프리미엄이라는 게 형성되겠죠. 예. 그럼 그때 가서 팔고 또 대출을 얻어서 아파트로 이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아예 내 집이 없으면 계속 임대료만 거주하고 있으면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다른 일을 도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집은 갖고 시작하는 게 옳다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은데 그 청년 디딤돌 대출이 좀 이자가 좀 많이 나죠.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가보세요.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